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만제로 디마켓 권다영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반도체 업종의 풍향계다라고 하는데 그 풍향계가 오늘 제대로 열일을 해줬습니다.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시간 외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4% 급등을 했고요.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끌어올려 줬습니다. SK하이닉스가 시원하게 올라줬고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강하게 켠 시장이다 보니까 오늘 좀 기분 좋게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이 시장의 상승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 저희 방송 통해서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선물 시장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미국장 마감하고 나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때문에 애프터마켓에서 올랐고 선물 시장에서도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선물이 1.2%대 강세, 다우존스가 0.3%, S&P 500도 0.6% 넘게 올라주면서 전반적인 미국 선물 시장도 강한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사상 최고치를 쓰고 있는 미국 시장입니다. 더 올라갈 수 있을 동력을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더 얹어준 상황이 됐고요. 좋은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일본 시장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반등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나 우리 시장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니케이 지수도 2% 넘게 올라주면서 38,825엔대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요즘 중국 시장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상해 종합지수는 7거래일 연속으로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상해 종합지수는 3.4%까지 그 상승폭을 키워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기 전부터 계속해서 좀 오름세를 기록했고 경기 부양책이 또 트리거가 됐고 거기에 10월 초에 중국에는 쿼칭제 연휴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소비 진작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계속해서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A주의 상승률이 좀 눈에 띕니다. 3.7%가량 오르고 있고요. 심천지수도 3% 넘게 올라주면서 중국 시장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어제 3시를 기점으로 좀 빠르게 시장이 꺾여서 왜 이러지 싶었는데 다시금 좀 오름세로 자리를 잡아가는 시장입니다. 코스피가 2.9%, 3% 넘게 오르면서 결국에는 고가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2,671포인트,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2.6% 올려 붙이면서 779포인트까지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수급을 살펴보시면 일단 환율 같은 경우는 장중에 하락 전환하면서 3원 80전 빠진 1,327원 20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현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모두 좀 담아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시장에서 연일 매도를 하던 외국인이 오늘 좀 매수를 했고 특히나 IT 투톱에 대한 전기 전자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개인들의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코스피에서만 1조 2천억 원 넘게 개인들이 좀 차익 실현을 나서면서 많은 물량을 내놨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금융투자가 코스피 시장에서 7거래일 연속으로 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이 9거래일 연속으로 6거래일인가요? 계속 연속으로 담아가면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빠진 종목이 없었습니다. 특히나 IT 투톱이 시원하게 올라주는 모습이었죠. 삼성전자 연일 외국인이 팔면서 참 답답한 흐름이었는데 오늘 간만에 좀 외국인들이 사주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4%의 반등 보여줬습니다. HBM에 대해서 마이크론이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SK하이닉스의 탄력이 더 좋았고요. 10% 가까이 올라 붙이면서 18만 원 선 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쉬어갔던 2차 전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어제 좀 하락을 딛고 반등을 하긴 했는데 기계적인 반등이라고 해야 할까요? 확실히 IT로 수급이 몰리면서 바이오의 상승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주들도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되지 않았던 은행주들 사실 가치가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증권사들의 분석과 함께 오늘 KB금융이 3%대 상승 보여줬고요. 이외에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같은 종목들도
5% 이상의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시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바이오가 제외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일 급락세를 보였던 바이오주인데요. 이게 오보다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테오제는 한번 꺾여서일까요? 3%대 상승에 그치면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다시금 내주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6%대 강세, 에코프로도 함께 3%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HLB가 요즘 뭐 큰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된 것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다음 장도 함께 살펴볼까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보시면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1% 상승, 휴젤도 2% 상승대 보여주면서 그래도 전반적으로 상승했고 거의 1,300여 개가 육박하는 종목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빨간불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은 사실 반도체다, IT다 이름만 붙으면 다 오르는 시장이었습니다. 뭐 FPCB, 반도체 소부장, 뭐 OLED 다 올라줬는데요. 그중에서도 장비주의 상승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PSK홀딩스가 11%, STI, 테크윙, AP시스템, 한미반도체까지 일제히 7%에서 10% 이상의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AI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따라오는 것이 또 전력 설비죠. AI 수요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HD 현대일렉트릭이 7%, 일진전기, 산일전기, 전기 붙은 종목들도 함께 빨간불로 마감이 됐고요. OLED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LG 디스플레이 4분기에는 과연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까요? 흑자 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단 오늘은 좀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힘스, 덕산네오룩스가 두 자릿수의 상승, AP시스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7%대 급등이었습니다. 2차 전지 중에서도 소재단의 상승이 오늘 좀 눈에 띄었습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의 인도량이 뭐 역대 최대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과연 어떤 실적을 발표할지 좀 궁금한 상황인데요. 그동안 낙폭이 깊었던 소재주 중심으로 코스모 신소재, SKC, LNF, 코스모화학, 에코프로머티 같은 종목들도 함께 오늘 강한 오름세 연출이 됐습니다. 엔터주들도 밸류업 지수에 SM과 JYP가 포함이 됐죠. 이로 인해서 수급적으로 좀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왔고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업황이 더 좋을 것이다라는 분석 속에서 SM이 7%, 하이브가 6%, JYP 엔터가 4%가량 올랐는데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 미니진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부양책을 발표하고 나서 계속해서 오름세 기분 좋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제닉이 13%, 코스메카 코리아, 에이블 CNC, 신세계 인터내셔널, 한국콜마 같은 종목들이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중국 부양책과 관련해서 화학주도 올랐고 뭐 구리 관련된 종목들도 올랐고 무료 관련된 종목들, 화장품주까지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에 탄력도가 더 좋을지 내일의 장바구니에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함께 정리했습니다. 네, 마감드립니다. 키워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반도체 겨울 잠재운 마이크론, 왕이 돌아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R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와 함께 또 IT 관련된 이야기 쭉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 둘 다 자신 있게 파란색을 입은 오늘은 입어도 되는. 네, 오늘은 입어도 되는 하이닉스가 불기둥을 뿜어준 하루였습니다. 일단 마이크론이 사실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못 맞출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았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네요. 네, 뭐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하면 93% 올랐거든요. 네, 뭐 메인은 똑같습니다.
HBM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보면 둘 다 오르긴 했지만 SK하이닉스가 더 오른 게 엔비디아에 어찌됐건 마이크론도 납품을 하잖아요. 그래서 HBM 쪽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SK하이닉스에도 그대로 불이 붙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오늘 뉴스들 막 이렇게 그 주요 반도체 관련해서 키워드 앞에 부분을 보니까 겨울이 가고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예를 겨울이 들면 안 왔던 거 아닙니까? 이 네, 정도면? 그리고 메모리 겨울 실적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어찌됐건 이런 우려감들이 조금 해소가 되면서 시장에는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더 중요한 거는 뭐 엔비디아 실적 보고 내년 이제 어떻게 될 거다라는 가이던스 보면 더 확실해지긴 하겠지만 시장에서는 조금 이게 해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로 사실은 그 주가라는 거는 특히 반도체 업황 자체가 내년에 어떨 거냐는 게 지금 현재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 4분기 실적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내년 1분기, 2분기가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예 이번에 그 마이크론에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내년 HBM 공급량 매진됐다. 라고 이미 생각- 매진이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D램 쪽에서는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반 D램이랑 낸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레거시, 범용 이런 단어 쓰잖아요. 네. 뭐 PC에 들어가고 노트북에 들어가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런 범용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고량에 따라서 사실은 시장에서 좋다 나쁘다라는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HBM은 반대예요. 수주 들어오면 그 다음에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다르고 그러면 HBM 입장에서는 수주가 꽉 찼다라는 거는 가격이 빠질 일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플러스 알파로 더 들어오면 비싸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다른 것보다 레거시 가격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면서 사실 시작된 게 이 반도체 꺾임이었거든요. 결국에 피크아웃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다운 사이클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였는데 역시나 HBM이 좋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또 상황이 한 번에 반전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조정을 받을 만큼 받은 반도체라고 분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다시금 좀 올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는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다시금 반도체가 주도주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저번 주에 아마 반도체 네. 둘이 얘기했을걸요. 뭐 시장에서 이제 명절 딱 끝나고 나서 시장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반도체 다 빠지고. 근데 이제 그때 저도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저는 지금 위치가 그래도 저점을 뒤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고 하지만 완전 V자 반등이 나타나는 건 사실은 앞으로 여러 가지 좀 이벤트들을 다 모두 통과를 해야 V자 반등은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저점은 디딘 건 맞지만 기존처럼 완전 다시 고점을 계속 올리는 상태로 가기에는 살짝 부담은 된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 기존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각 기존에는 사실은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게 가격 상승률이 좋았어요. D램 가격도 작년 하반기부터 꾸준하게 올랐고요. 그다음에 낸드 가격도 꾸준하게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올라가는 폭이 조금 줄었어요. 그러니까 폭이 줄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야 이거 피크아웃 얘기가 나올 때가 됐는데라고 항상 반응이 되거든요. 근데 이때 조금 달라진 게 있습니다. 기존 거랑 달라진 건 가장 큰 게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 어찌됐건 FOMC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26일 날 파월 의장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고 그다음에 26일, 27일 나오는 여러 가지 수치들이 괜찮게 나온다라고 하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연착륙의 기조로 간다라고 하면 수요가 그렇게 많이 꺾이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데이터까지 확인하는 데는 시장에서 조금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보면 이런 우려감 때문에 미국 시장이 사실은 거의 보합이었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는 어찌됐건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보니까 뭐 주가가 조금 올랐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차별화된 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 중에 하나가 HBM이 여전히 세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체크할 만한 게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추석 연휴 지나고 반도체 겨울 모건 스탠리에서 얘기가 나왔을 때 그 다음 하루 이틀 있다가 바로 나왔던 얘기가 MS랑 블랙록. 우리 AI 인프라 투자 펀드 만들어서 40조 원 정도 세팅할 건데 목표는 100조 넘기는 거야. 그러면 이거 갖고 뭐 할 거냐면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할 거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 인프라까지 마무리할 거야.
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최태원 회장이 26일 날 그러니까 또 가가지고 또 얘기했습니다. 80조 원 투자해가지고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집중하겠다. 근데 이 캐파를 어찌됐건 늘린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마이크론도 캐파 늘린다는 얘기가 또 나왔거든요. 내년엔 더 늘리겠다. 그러면 HBM 수요가 꺾이지는 않을 거라는 거고 기존의 D램을 공급 감산한다라는 얘기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감산했던 거를 대부분 계속 그 비중이 줄어들었던 게 아니라 이게 다 대부분 HBM으로 넘어갔어요. 넘어가는 거죠. 네.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HBM 수요가 더 세게 나온다? MS에서 더 투자한다? 그럼 나머지 빅테크도 또 더 투자할 거거든요. 그러면 수요는 더 세질 겁니다. 그러면 아마 그 가격을 결정할 때는 수요가 살아나는 것도 있지만 공급량이 줄어드는 것도 사실은 가격 선방이 돼요. 그러면 HBM 물량이 늘어나서 기존 D램 캐파 공정 멈춰져 있던 것들을 더 갉아먹는다? 네, 그러면 가격은 선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까지 고려를 해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반도체 겨울 얘기하기에는 아직 조금 너무 섣부리지 않나 라는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고점을 계속 뭐 상반기처럼 계속 올려가면서 달려가기는 사실 확인해야 할 것들이 조금 남아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겨울이야, 다운사이클이야. 전분기 대비 뭐 가격이 빠졌어. DDR4, DDR5 가격이 빠졌어. 라면서 다운사이클이야 라고 할 이유도 지금 없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포인트는 결국엔 HBM의 수요가 꺾이지 않는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의 상승률의 갭은 계속해서 벌어질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벌어지는 게 사실은 기존만큼은 아닐 거는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마이크론에서도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얘기했을 때 본인들 점유율 조금 더 올라간다라는 얘기들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는 SK하이닉스가 독식하던 거를 마이크론이 조금 뺏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3E 12단을 지금 할 수 있는 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밖에 없잖아요. 근데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뭐 GPU 최신형 칩들은 결론은 또 3E가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한 군데만으로 이 수요를 모두 감당한다는 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러기에는 아직 네. 퀄테스트 완벽하게 통과했다는 뉴스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나온 게 아니니까 주가는 더 갈 수 있죠. 기대감. 네. 근데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이제 고려를 하잖아요. 네. SK 하이닉스 혼자 감당 가능하겠냐라는 게 1번이에요.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수요가 이제 사실은 모든 걸 여기에 몰빵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지금 마이크론도 캐파 늘린다라고 하고 SK 하이닉스도 늘린다라고 해요. 삼성전자 당연히 늘리죠. 그러면 이걸 얘네들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1, 2, 3등 하는 애가 왜 동시에 올리겠냐라는 거죠. 네. 왜냐면 지금 기존의 이제 레거시 쪽은 사실은 경기 침체냐 연착륙이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어찌됐건 불안감이 있는데 이때 투자 못 하거든요. 그러면 HBM에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만큼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개 업체가 꾸준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엔비디아 입장에서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1대1 독식 구조에서는 사실은 갖고 올 때 비싸게 가져와요. 네, 그리고 가져올 때 얘기하잖아요. 야, 니네 비싸게 파는데 우리 것도 비싸게 사가야지. 우리한테밖에 못 하는데. 그럼 엔비디아는요. 지금 어찌됐건 인텔이라는 경쟁자도 생겨가고 AMD라는 경쟁자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수익률을 더 높여야 돼요. 네, 가격 경쟁력으로도 팔아야 돼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다른 애들 손을 잡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기대감은 여전히 갈 거예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 그 리포트 나올 때도 SK 하이닉스는 반토막했지만 네, 삼성전자는 3분의 1 토막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HBM에 엔비디아에 너무 집중돼 있는 SK 하이닉스와 네, 아직 가능성이 남아 있는 삼성전자의 요 차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요 간격은 갈수록 좁혀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HBM 네. 중심으로 시장이 성장을 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하이닉스가 오히려 더 계속해서 상승률을 더 키워갈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반대로 어떻게 보면 주가는 미래의 가치, 미래의 기대를 안고 가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와의 갭이 계속해서 벌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나 뭐 젠슨왕이 사실 HBM 밟는 거 다변화하겠다라고도 다변화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HBM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이 어쨌든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IT 투톱을 제외하고 소부장 내에서는 어디를 보는 게 좋을지 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장비단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승률에 대한 기대 계속해서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기존의 공식대로 한다라고 하면 엔비디아가 잘 가면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잘 가고 SK 하이닉스 주가가 잘 가면 한미반도체가 잘 갔어요. 그리고 삼성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 이오테크닉스가 잘 갔고 양쪽에 또 장비를 납품하는 HPSP가 잘 갔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이 기존과 저는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존에는 볼 게 많지 않았습니다. HBM 하나만 이제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상반기까지는 잡고 보고 있었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이오도 올라가고 2차 전지도 이제 꿈틀꿈틀하기 시작하고 최근 들어선 게임도 또 움직이고 하반기 되니까 이제 슬슬 엔터도 움직이네요. 그다음에 환율 뭐 떨어진다는 얘기 나오지만 여전히 해외에서 수출입 실적을 보니까 음식료도 잘 나가. 살 게 너무 많죠. 그러면 기존 공식대로만 가는 거는 현재는 아닐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메인 포인트는 뭐 장비로 다시 갈 거냐 이거보다는 저는 소재 쪽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HBM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기존에 HBM 관련하면 공식상으로 많이 올라간 건 있지만 저는 HBM이 데이터 센터에 많이 사실 들어가잖아요. 데이터 센터에 근데 HBM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ESSD 라고 하는 낸드도 많이 들어가요. 근데 최근에 낸드 가격들을 보시면 괜찮습니다. 안 빠졌죠.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에 아까 MS 블랙록 얘기했지만 인프라 투자를 한다? 그러면 어찌됐건 ESSD 가격도 올라갈 거예요. 지금 하반기 때도 지금 8월 ESSD 가격 굉장히 좋았어요. 8월 달에. 16에서 19% 정도가 작년 대비해서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4분기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5에서 8% 정도 오를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내년까지 더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가 시장에서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데이터 센터 붐이 끊기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는 안 오른 섹터들, 안 오른 종목들이 조금 많이 오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한솔케미칼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소재주가 너무 못 갔습니다. 그쵸. 근데 최근에 보시면 방금 전에 그 소재 관련주들 쭉 나왔잖아요. 동진세미캠도 나오고. 근데 소재 관련주들이 요즘에 움직이기 시작해요.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건 관심이 없던 거에서 시장에서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고요. 이걸 갖기 시작한다는 거는 어찌됐건 반도체 생산량이 늘어나고 가동률이 늘어나다 보니까 들어가는 소재 관련주들이 매출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한솔케미칼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반도체용 과산화수소에는요 정말 고순도여야 됩니다. 불순물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이게 매출이 꾸준하게 늘고 있다는 거. 왜냐하면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은 꾸준히 다 올랐어요. 매출 좋았는데 주가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근데 반영 안 된 가장 큰 이유가 전기차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친구들은 반도체 소재만 하는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랑 2차 전지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 안 좋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못 갔었는데 전기차 관련주들 최근에 보면은 내년 상반기쯤에는 그래도 조금 수요가 반등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가 좀 잘 먹히고 미국 시장에서 연착륙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저는 전기차 수요 다시 조금 살아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러면 2차 전지 향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내년 상반기께 올 하반기 때 이야기가 솔솔솔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에코프로 BM이 또 다시 1위로 올라갔거든요. 계속 엎치락뒤치락 할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면 여기 소재에 관련된 것들도 또 기대감이 분명히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반도체 좋고 디스플레이 쪽은 앞으로 좋아질 거다. 실적 꾸준히 늘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고 너무 바닥인 2차 전지 소재도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한솔케미칼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솔케미칼 탑픽으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들으면서 뭐 실적 좋아질 거다 쭉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우려가 되는 건 사실 3분기 실적 발표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도 이제 10월 되면 잠정 실적을 발표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3분기 실적이 당장 좋아지는 게 아니라면 이 실적 보고 더 빠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만약에 이제 그런 게 걱정되신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실적에서 HBM에 대한 것도 보시지만 ESSD 작년 동기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게 꺾이지만 않았다라고 하면
사실은 매출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최근 들어서 뭐 11만 6천 원 저점도 있고 최근 들어서 조금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반등의 구간이 어찌됐건 한 15만 원, 16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매출을 현재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서 갑자기 너무 폭증했다. 야, ESD 이렇게 좋아? 그리고 지금 풀 캐파 돌아가고 있어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사실은 그 이상도 노려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실적 나쁘지 않겠구나라는 게 조금 이렇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솔케미칼 말씀해주신 가격 전략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저 1차는 15만 원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고 내년 가이던스가 삼성전자, SK 모두 ESSD 관련된 가이던스가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뭐 17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요즘의 트렌드라고 해야 될까요?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섹터들이 또 쉽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반도체 소재주도 한 번쯤은 들여다볼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한솔케미칼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FR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급등락 종목 정리하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마감딜 급등락의 김주영입니다. 오늘 양지수 제대로 빨간불을 켰습니다. 코스피는 2.9%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정말 간만에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된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에 집중했는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승했던 종목 5위 살펴보면요. ICTK 올라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이 신사업에 투자하겠다라는 공약들 새로 추가를 하면서 관련주들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특히나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블록체인 같은 사업들에 미국이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1,000억 달러 정도의 세제 혜택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ICTK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ICTK 같은 경우 7%대 강세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4위 살펴보겠습니다. 4위는 D&D 파마텍 올라왔습니다.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에도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어제 바이오 좀 조정받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좀 수급이 들어왔던 모습이고요. 10월 위고비 상륙 기대감 아직까지 재료는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D&D 파마텍이 가장 크게 움직였고 또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중국 파트너사인 선전 살루브리스가 이 D&D 파마텍의 비만 치료제 중국에서 임상 진행하기 위해서 임상 시험 계획서 제출했다라고 밝히면서 수심을 더욱 자극했던 모습이고요. 이 밖에 대봉 LS, 인벤티지랩 같은 종목들도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D&D 파마텍 11% 강세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3위 살펴보겠습니다. 네오셈 확인되는데요. 간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국내 증시 반도체 섹터에 역시나 훈풍이 불었습니다. 특히나 CXL이나 HBM 관련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오늘 CXL에서 이 네오셈 같은 경우는 2023년에 세계 최초로 CXL 메모리 검사 장비 상용화를 했고 이미 고객사에 공급을 했다라는 점들 부각이 되면서 기대감을 모아갔던 모습이고요. 네오셈 같은 경우 상한가 기록하면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2위 살펴보겠습니다. 2위는 대화제약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으로부터 이 경구용 파클리탁셀 제재인 리포락셀 위암 치료에 대한 시판 허가 승인 획득했다라는 소식들 전해지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앞서 이 중국 바이오파마와 330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 체결했다라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오늘 이 시판을 승인을 시작으로 해서 중국 내 판매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에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면서 상한가 기록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1위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진 매트릭스 올라왔습니다. 진 매트릭스가 개발 중인 이 대상포진 백신 후보 물질 유효성 입증 결과가 공식 학술지에 게재됐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매수세가 들어왔던 모습인데요. 비교 백신 대비해서 3배 이상의 강력한 T세포 면역 반응을 유도했다라는 소식도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기존 백신이 가지고 있던 고가 문제라던가 면역 증강제 사용 같은 문제들도 좀 회복했다, 극복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도달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락했던 종목들 어떤 것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5위 살펴보면요. 오늘 핑거 올라왔습니다. 토큰증권 법제화 기대감에 계속해서 움직였던 STO 관련주들이었는데요. 오늘은 조정 흐름이 나왔습니다. 전일 상한가 기록했던 K옵션 같은 경우 약세 흐름 보였고 오늘 핑거가 조금 더 밀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래도 하락폭 좀 줄이면서 3%대 약세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4위 살펴보겠습니다. STX 그린로지스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 항만 노조가 반세기 만에 파업에 나선다라는 소식들 나오면서 해운주들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었는데요. 오늘은 조정 흐름이 나왔습니다. STX 그린로지스가 좀 대장주격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 가장 크게 밀렸고요. 그밖에 흥하해운, 대한해운 같은 종목들도 약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STX 그린로지스 같은 경우 7%대 약세 보이면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3위 살펴보겠습니다. 3위는 흥구석유 올라왔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그리고 헤즈볼라의 이 전면전이 격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스라엘의 헤즈볼라를 향해서 지상군 투입 공식화했다라는 소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중동 리스크 관련해서 부각이 되는 석유주라던가 중소형 방산주들은 조정받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특히 흥구석유 같은 경우 8거래 연속 빨간불을 켰던 만큼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흥구석유 같은 경우 7%대 하락세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2위 살펴보겠습니다. 2위는 형지 엘리트 올라왔습니다. 전일장 이 중국의 부양책에 따라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시장에 훈풍을 좀 불었던 모습이었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을 시작으로 해서 중국향 종목들의 강세 흐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형제 엘리트의 경우는 이 중국 법인인 상해 엘리트가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점들이 부각되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던 모습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하락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11%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1위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FN가이드 올라왔습니다. 오늘 FN가이드 같은 경우 전일 거래 정지로 한 차례 쉬어갔었다가 거래 재개가 됐는데요. 급락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하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밖에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이 화천그룹 같은 경우도 오늘 약세 흐름 이어지면서 화천기계, 화천기공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들 정리해드렸고요. 이어지는 시간도 불만제로 D마켓과 함께 전략 챙겨가 보시죠. 네, 오늘의 타임어택입니다. 시간 외 거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라 투자자문의 이슬이 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기분 좋게 좀 상승 마감한 시장입니다. 시간 외에서는 도대체 어떤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외에서 거래량이 가장 쏠리는 종목이 우리바이오입니다. 30만 주 가까이 좀 거래가 되고 있고요. 4%가량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바이오도 계속해서 이 시간 외에서 정말 많이 보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이제 너무 좀 단기적으로 좀 올랐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세론 정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저는 구간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장중에 잡으신 분들이 아니라면은 이게 내일 이제 시장이 시작하고 나서 조금 이제 갭을 떠서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좀 따라가시는 거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결국에 정고점을 넘어가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현재 최고점이 이제 6,030원을 찍고 나서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좀 조정폭이 나왔다가 다시금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4,500원대 이하에 잡으신 분들이 아니라면은 지금 굳이 좀 쫓아가실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에 이제 테마성을 좀 잘 타는 좀 종목이다 보니까 급하게 이제 좀 따라가셨다가 자칫하다가는 이제 고점 매수가 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않겠나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관심을 가지신다라고 한다면 너무 이제 테마성으로 변동성이 심한 종목군들보다는 최근에 이제 뭐 CDMO 관련해서 또 이제 낙폭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이제 재료에 대한 부분들이 소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좀 중소형 단에서 찾기보다는 여전히 좀 대형주에 대한 이제 매수 관점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은 이제 그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내일 어느 정도 좀 상승이 뜬다라고 하면 절반 정도는 좀 매도하시는 전략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또 시장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다 같이 오르겠지? 그럼 테마도 더 빠르게 움직이겠지? 라면서 지금 시간 외에서 우리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쭉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면 좀 보수적인 접근이 지금 필요한 시점에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외에서 지금 일부 항공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이 장중에 꽤 올랐어요. 그리고 시간 외에서도 지금 0.3% 뭐 크게는 아닙니다만 오르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신형 항공기를 뭐 도입을 했다 뭐 이런 소식도 들리는 것 같고요. 항공주들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은 사실 TA항공에 대한 상승폭이 굉장히 좀 큰 상황이지만 신규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TA 쪽보다는 오히려 좀 대형항공사 쪽, 대한항공이라든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제 LCC를 보신다라고 하면은 진에어 쪽을 조금 더 집중 있게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제 TA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최근에 원화 강세에 따른 어떤 수혜주로서 좀 거론이 되고 있지만 우리 시장을 보게 되면은 또 이제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있죠. 이제 경영권 분쟁 이슈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TA 같은 경우에 지금 본격적인 어떤 그런 경영권 분쟁 이슈에 좀 휘말린 건 아니지만은 이 노이즈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경영권 분쟁 이슈가 붙어주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결국에 이제 그 싸움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적으로 그리고 자금적으로 언젠가는 좀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 이슈가 끝난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이제 주가에 대한 상승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대로 급락으로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덜 올라 있는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최근에 뭐 영품 같은 종목들도 보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상승분에 따라서 또 하락분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웬만하면 좀 노이즈가 적은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 여기에 따른 이제 또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는 게 또 이제 대한항공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이제 또 다음 달에 그 합병 이슈가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어떤 승인을 또 앞두고 있는 만큼 기대감이 점진적으로 좀 모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아니라 지금 뭐 기정사실화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또 연말까지 원화 강세가 꾸준히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항공주들의 어떤 수익성 개선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대한항공을 계속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가 이제 대형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 뭐 여객에 대한 어떤 매출 비중도 높지만 그만큼 화물 비중도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중국 전자상거래 물량이 지속적으로 좀 우리나라로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화물 운임비도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이제 늦어도 4분기부터는 개선이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덜 된 대형 항공사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여객도 여객이지만 사실 화물 물동량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게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 항공주 위주의 접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장중에 움직였던 것 중에 LG 디스플레이가 있었어요. 지금 시간 외에서도 시가총액이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소폭이지만 지금 시간을 거래해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드디어 4분기에는 흑자 전환을 한다라고 하면서 OLED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우수수 좀 올라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진짜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까요, 디스플레이? 저는 사실 LG 디스플레이를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이제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사실 이제 OLED가 최근에 많이 눌렸죠.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에 또 기술 유출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좀 있었지만은 그 부분은 일단은 주가상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그 저전력 디스플레이라는
이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여전히 이제 전력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계속해서 시간이 갈수록 이 전력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전력을 최대한 줄여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LTPO 관련해서 결국에 이제 대장격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또 LG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실상 지금 구간대에서 하락할 확률보다는 조금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실적에 대한 부진 부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주가상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관점에서 본다면 최저점이 이제 9,650원대인데 현재 이제 4분기에 대한 어떤 흑자 전환 기대감과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LTPO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9,650원을 깨고 내려가기보다는 그 위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에서 좀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아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LG 디스플레이인데 웬 전력 이야기 하면서 듣고 있었는데 화면에서 전력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구나 하고 바로 이해가 됐습니다. 워낙 부진했던 업황이고 워낙 부진했던 주가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코멘트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외 거래 함께 살펴봤습니다. 앵커의 산책입니다. 지겨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이 이야기 해야겠습니다. 바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메모리 반도체 업종에서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의 풍향계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좀 더 미치게 될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호실적을 발표하고 시간 외에서 14%대 급등을 기록했습니다. 일단 EPS가 1.11이 예측치였는데 1.18이 나왔고요. 실적 자체가 굉장히 잘 나오게 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을 한 건 올해 내년 HBM 이미 매진됐다라는 점이죠. 이와 관련해서 마이크론의 CEO가 AI 수요가 데이터 센터 D램과 HBM의 판매를 이끌면서 호실적을 발표했고 다음 분기도 좋을 거고 내년까지도 실적, 수익성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도 훈풍을 쭉 불어줬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IT주들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었던 것인지 그 배경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T주의 저점을 기록하는 시점은 바로 D램 가격 변동폭과 함께 움직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D램 가격 하락폭이 전분기 대비 많이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 주가가 바닥을 찍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최근에 빠졌던 이유가 바로 이 D램 가격 변동폭 때문입니다. 회색선인데 이게 좀 내려오는 구간에서 SK하이닉스도 함께 쭉 빠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D램 가격 추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살펴봐야겠죠. 이번에 업사이클이 이전과 이렇게 가격 차이가 다르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많은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바로 HBM에 있죠. HBM 매출 비중에 따른 가격 변화 비교를 보시면 HBM이 포함돼야만 더 성장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D램 업체들의 캐펙스 추이와 전망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야기한 대로 D램의 가격이 빠지는데 업체들이 캐펙스에 투자를 한다? 이건 바로 D램에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HBM 라인으로 바꾸는 과정의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를 더 한다, 수요가 더 많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견조한 HBM 수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실적 발표할 때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블랙웰 출시 지연이 사실은 조금 이슈가 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빅테크 업체들의 캐펙스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중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연내 출시 예정인 AMD의 새 제품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수주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좀 잘 살펴봐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엔비디아가 독과점하고 있던 HBM의 수요가 다변화된다라는 건 HBM의 수요의 질 자체가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액 계속 늘고요. AMD의 매출액도 데이터 센터 부분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도 디램의 흐름이 이전과는 다를 것이다. 그냥 다운사이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소프트 랜딩의 궤적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역시나 HBM의 효과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った그렇다면 HBM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100부터는 192기가의 HBM3E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 이후에 나오는 제품들에는 더 고용량의 HBM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만큼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퀄테스트 통과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HBM 쪽에서는 쇼티지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쇼티지가 올해 내년 초까지도 이어지면서 계속 공급 부족, 그러니까 가격 상승을 이끌면서 실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의 관건은 이제는 두 가지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삼성전자의 퀄테스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HBM3 퀄리피케이션에 만약에 통과를 하고 이 퀄리티가 최고급의 양품이라면 이 기존의 쇼티지가 사라지면서 어떻게 될지, 시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이제 주가의 향방을 가를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가 실적을 이제 10월이 되면 발표하죠. 이 부분에서 과연 HBM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앵커의 선책이었습니다. 내일의 장바구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로라 투자자문의 이슬희 팀장과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장바구니, 오늘은 어떤 이슈 가져오셨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또 중요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제 중국 경기 부양책에 관련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 관련주들의 이제 상승세가 이어졌고 오늘 이제 관련주들도 일부 이제 이어진 종목들이 있으며 좀 하락한 종목군들도 있는데 거기 안에서도 이제 기업 선별을 좀 잘 하셔야겠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 이미 이제 그 경기 침체로 좀 들어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워낙에 지금 이제 지준율을 계속해서 좀 인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쉽사리 경기 회복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도 한번 파격적인 지준율 인하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국내 관련 증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에 따른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중국의 내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에 회복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그동안 중국 경기가 굉장히 좀 부진했던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사실 이런 부양책에 대한 부재 부분은 또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부의 어떤 그런 시스템 문제였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대 IT 기업들에 대한 규제라든지 단속이 이제 굉장히 좀 심각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경제 성장을 좀 문제로 경제 성장에 대해서 좀 문제로 거론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당장에 뭔가 그런 중국의 내수 경기는 좋아지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우리 같은 주변국들한테는 굉장히 좀 좋은 이런 이슈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 기업들을 좀 보게 되면은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결국에 이제 지준율을 인하했을 때 항상 이런 유동성 자체가 좀 많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이제 증시에 굉장히 좀 탄력도를 넣어줬던 이제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실적으로 뭐 2008년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2020년에도 사실 글로벌 시황이 굉장히 좀 급락이 나왔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이제 중국이 지준율을 좀 인하를 하게 되면서 증시는 지속적인 좀 상승세가 좀 나아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내수 경기 쪽에서는 이제 중국에서 실질적으로 회복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와 같은 주변 국가한테는 굉장히 좀 이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특히나 이제 중국 관련주들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 안에서는 뭐 소비재 섹터라든지 이제 금속 관련주들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번에 지금 제가 제일 눈에 띄었던 건 당장 중국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은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결국에는 중국에서도 이렇게 가다가는 5% 성장 못할 것 같으니까 이런 경기 부양책을 거대하게 좀 내놓았습니다. 사실 그로 인해서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지, 사실 어떤 섹터가 움직일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게 소비재랑 금속 쪽이었어요. 그럼 소비재라고 한다면 일단 대표적으로 화장품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화장품이 가장 이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사실 화장품 말고도 우리가 소비재 쪽에서 중국 매출 의존도가 상당히 좀 높은 기업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금 잘 고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런 간접적인 효과나 뭐 직접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그 중국 내에서 중국 법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좀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이제 그 중국 매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을 좀 꼽자라고 한다면 사실상 그 화장품 쪽에서는 뭐 LG생활건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좀 대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이 두 관련주가 또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에 좀 상승폭이 좀 크게 나와줬던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은 조금 눌리고 있지만 이 이슈가 좀 단기적으로 그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이제 저점에서 좀 노리기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워낙에 지금 그 중국이 좀 내수가 부진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이제 화장품 관련 기업들 보면은 그동안 이제 북미 중심으로 성장했던 기업들이 굉장히 좀 잘 갔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이슈로 인해서 한 번은 뒤바뀜이 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좀 어느 정도는 제한적일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내수 경기가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국 관련주들은 조금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 코스맥스 역시도 이제 그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지준율을 낮추게 되면은 그런 이제 자본 조달이 상대적으로 좀 용이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 지금 중국 내에서도 지금 M&A 관련해서 앞으로 좀 활발해질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ODM사들의 어떤 그런 생산량 증가로 또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뭐 코스맥스라든지 ODM 관련해서는 또 한국콜마가 굉장히 대표적이죠.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좀 계속해서 좀 눈여겨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구리 관련주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선 관련주들이 사실 이 구리랑 또 엮여 있는 뭐 그런 맞아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구리 관련주들도 상당히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거든요. 결국에 이제 그 구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비하는 이제 국가가 중국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준율 인하라는 부분들이 앞으로 어느 정도 좀 경제를 좀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심리가 굉장히 좀 지배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이 구리 이제 가격도 상당히 좀 많이 올랐던 부분이고 이와 관련된 이제 관련주들의 상승세도 좀 이어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KBI 메탈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또 이제 전력기기 그리고 전선 관련주들도 지속적인 좀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까지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원자재값 같은 경우에 워낙에 좀 변동성이 강하다라는 점에서 그 안에서도 좀 탑픽을 꼽아보면은 사실 이렇게 직접적인 금속 관련주들보다는 전선 쪽을 조금 더 보시는 게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화장품 쭉 얘기를 들으면서 질문을 써놨어요. 중국 비중 높은 종목이 사실 우리 시장에서 지금 잘 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트레이딩으로 봐야 된다라고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ODM사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코스맥스, 한국콜마 두 종목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금속 쪽에서는 구리 말씀을 해주시면서 직접적인 구리 관련주보다는 전선 관련된 종목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중국에서 대규모 부양책이 나오면서 움직이기 시작한 게 사실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또 석유화학주들이에요. 사실은 뭐 업황이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죠. 정제 마진에 대해서도 뭐 긍정적인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증권사들에서도 목표가를 좀 하향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부양책이 대규모로 나오니까 기대감이 좀 올라갈 수 있을까 싶으면서 막 이틀 연속 양봉을 그려내기도 했습니다. 석유화학주의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실 화학주도 지금 이 중국 관련주로 또 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제 화학주들 보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실적 부진이 뭐냐면 이제 중국에 대한 경제 후진이랑 좀 똑같이 이어졌던 부분입니다. 이게 역으로 보게 되면은 결국에 어쨌든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기대감이 좀 가시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화학주도 역시도 기대에 대한 어떤 상승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좀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중국의 내수 경기가 당장에는 좀 회복이 되기는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이게 반영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당장에 지금부터 반영이 될 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지준율 인하가 바로 좀 시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빨라야 4분기부터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 본다면은 사실상 좀 중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화학주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앞서서 좀 토픽으로 말씀을 안 드렸던 게 이제 내수 경기랑 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중국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화학은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이제 지준율 인하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직접적으로 좀 바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은 사실 화장품이나 이런 소비재 쪽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화학주나 뭐 철강 이쪽 이제 그런 어떤 경제 변수에 따라서 조금 변동성이 강한 섹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소비재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철강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코멘트를 다 주셨네요. 또 중국에서 뭐 철강 감산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이 부양책이 발표된 날 철강 관련된 종목들이 하루 움직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실 이 흐름을 가져가지 못한 이유가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 내에서 이게 내수 경기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바뀜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쉽게 이야기해서 돈을 푼다고 해서 이 구조적인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화학주라든지 철강주라든지 정말 중국 내의 경기가 풀려야만 좀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코멘트 주셨습니다. 그럼 소비재 내에서 화장품이 토픽일까요? 그 외에 또 소비재들도 있잖아요. 네. 어디가 토픽일까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의류 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아까 뭐 앵커님께서도 질문 주시려고 하셨다고 해서 네. LG생활건강이라든지 사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뭐 사실 중국의 내수 경기가 부진했던 게 원인인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안에서 사실 중국 사람들이 이제 자국 제품을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이 브랜드 경쟁력이 좀 떨어졌던 것도 한몫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중국 내에서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맞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FNF가 좀 최적의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디스커버리라든지 이제 그 MLB에 대한 판권을 가지고 현재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초반이지만 M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년 판매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M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코로나 때 사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매월 이제 판매량이 좀 증가를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디스커버리가 이제 2차적으로 지금 진입을 했고 결국에 이제 MLB를 어느 정도 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좀 2차 기대감을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듀베티카를 또 이제 인수를 하면서 여기에 따른 이제 영업이익 적자 폭도 좀 축소가 되고 있다라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FNF 같은 경우에 중국 경기와 상관없이 어떤 브랜드 경쟁력으로 지속적으로
지속적인 실적을 좀 양호하게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경기에 대한 어떤 그런 부양책까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어떤 판매량 확대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장기적인 어떤 그런 매출액, 영업이익 성장, 이제 전체적인 외형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세르지오 타킨이라는 이제 테니스 의류 브랜드를 또 인수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골프에 이어서 또 테니스 쪽의 인기가 굉장히 좀 많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의류 쪽에서도 이제 수요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실적도 굉장히 좀 양호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사업 부분에서 지금 지속적인 어떤 해외 매출이 확대가 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중국에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안정적인 좀 실적을 내왔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FNF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그 또 밸류업 관련해서 또 이제 편입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어떠한 추가적인 또 자금 유입도 충분히 좀 기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화장품 업종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밸류적인 부담이 좀 덜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지금 신규 관점에서 들어가기에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의류 쪽에 하나의 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비재 내에서는 중국 내에서 잘 팔리는 브랜드를 갖고 있어야 한다. 특히나 저는 FNF 하면 사실 겨울 돼서 패딩 얼마 팔려요? 뭐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거든요. 또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더 가져가는 종목인데 밸류업에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로라 투자자문의 이슬이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에서 주목해볼 일정들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장바구니 일정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정 확인해 보면요. 네, 내일 현지 시간 27일 미국이 앞서 이 중국산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 내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기존 관세 25%에서 100%로 상향 적용이 되고요. 그 밖에 리튬이온 배터리라던가 광물 같은 경우도 관세율 25%가 적용이 됩니다. 국내 전기차 관련주들의 반세 이익 기대감이 반영될지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일정도 열어보겠습니다. 네, 현지 시간 27일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연설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연준의 금리 인하를 두고 미국 경제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이제 11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만큼 관련해서 어떤 발언들 내놓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일정도 열어보겠습니다. 내일인 27일에는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차기 일본 총리를 뽑는 선거이기도 한데요. 총 9명의 후보 중에 3파전으로 좀 압축이 된 모습이고요. 다만 살펴볼 부분은 이 BOJ에서 이번에는 금리 동결을 했지만 12월에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후보들이 금리 인상 발언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일정과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일정도 열어보겠습니다. 네, 내일 국내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변경 상장을 합니다. 앞서 인적 분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난달 29일부터 거래가 중지가 됐는데요. 오늘까지 거래 중지 마치고 나서 내일 변경 상장 예정이 되어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서 하나 시스템, 하나 오션 같은 관련주들 움직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바구니 일정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선물 시장이 힘을 내면서 미국장에 대한 기대감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IT주들 향방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불만제로 디마켓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